안녕하세요. 고고학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25회 NH경 2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혜진입니다. 네. 선생님 지난번에 예. 우리 농장에서도 아직 못 나오고 끝났어요. 글쎄 이게 예.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시간이고 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멕시코 바로 예. 거기서 그게- 나왔던 그런 잔인했던 사건이 식민지 시대에 있었지 정말 1900년대 초에 독립하고 나서도 있었다는 건 줄 몰랐어요. 그게 뭐 멕시코죠. 멕시코. 예. 그리고 그 피해를 정말 바다 건너 그 태평양 그 넓은 바다를 건너 살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 국민들이 또 조선 국민이 아닌가 대한제국인가 그렇죠. 그랬죠.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의 그때는. 국민들이 그 피해를 당하게 됐을 줄은 몰랐는데. 그게 그러니까 역사에 잘못된 그 톱니바퀴에 예. 그냥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냥 휩쓸려 들어간 휩쓸려 거예요. 들어간 예. 거죠. 그러면 그 농장에서 4년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농장에서 탈출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뭐 탈출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탈출해서요. 그 사람들이 탈출해서 바깥에서 살아남은 기록. 야, 그거는 제가 거의 대부분이 다 잡혔다고 그래요. 다 그게 잡혔다고요? 왜냐하면 예. 우선 지리도 잘 모를 뿐더러 예. 그다음에 언어가 안 되는 거라. 그리고 4년 동안에 정말 스페인어를 못 배웠겠네요. 못 배우죠. 예. 게다가 예. 얼굴이 아무리 같은 아시아인에도 틀려. 그렇죠. 그렇죠? 아시아인이나 그리고 다르고. 뭐 돈 없지. 돈이. 뭐 그렇죠. 하여튼 막 실망. 그러면 그 내부에서 정말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돈을 그렇죠.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4년이 돼서 만약에 이제 일이 끝나면 임금을 전체적으로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은 뭐로 지급했어? 그 돈은 제대로 된 돈으로 뭐 지급했으니까. 그거야 뭐 이제 제대로 이제 할 수도 있겠죠. 해서. 예. 근데 문제는 제가 예.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왜 멕시코 그 농장주가 만들었던 그 예. 상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상점에서 다른 이런 그 아시엔다 밖에 있는 상점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물건도 사야 되고 예. 그랬다 그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상점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이게 일종의 메커니즘이에요. 이 사람들 영속적으로 잡아두기 위한. 그러니까 그 한인 예. 노동자들이 무슨 어떤 뭐 말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그러니까 기쁜 일이라는 건 주로 뭐 결혼이죠. 네, 결혼이라든가 애가 태어났다든가 그렇죠. 생일이 뭐, 됐다든가 뭐 애 정도는 괜찮아. 뭐 주로 결혼. 주로 결혼. 그다음에 죽는 거 슬픈 일은 예, 장사, 예. 장례 지르는 거. 그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네켄에서 일하던 한인 노동자들이 그런 목돈이 없으니까 예. 아까 얘기하는 그 띠엔다 데 라야라는 직영 상점에 가서 우리가 뭐 이런 큰 돈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세요. 그럼 돈을 빌려주는데 그 돈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빌려주겠어요.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리대금을 하고 그때만 해도 예. 빼온이라는 그 스페인 말로 일종의 그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러나 머슴이 모습이죠. 뭐 하인, 종자지 뭐 예. 종자. 종. 종이죠. 종. 종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게 식민지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스페인 정복자들이 예. 원주민 그 패배한 원주민 그 후손들을 그 어떤 농장 노동에 이런 거를 영구적으로 노예 노동 같이 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채무 노예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빼오나이라는 건데 예. 한국 사람들 거기에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NHK로 벌 수 있는 돈이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월급도 뭐 그렇죠. 그렇게 조금 입에 적다니까.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거를 갚아야 되는데 예. 갚지 못하고 죽으면 거기서 사실은 당대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그 채무가 자기 자식한테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스페인 식민지 3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죠. 예. 그게 바로 원주민들한테 이루어진 1910년대 이때도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1909년에 한국 사람들이 계약상으로는 5월 달에 이제 다 해방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방이 되면 나와야 되잖아, 거기서. 근데 빚을 져서 못 나오네. 많이 못 나온다. 그러니까 농장에 많이 있는 거라. 그 중에 이제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빚을 져서 농장에서 헤어나지 그렇죠.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들은 메리아 시대는 나오죠. 네.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4년 동안 유카탄 그 농장에서 어쨌든 뭐가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간에 농장들이 제공한 허름한 집이라도 살 수가 있는데 일단 메리라시로 와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네. 무슨 돈이 있어요.
정말 돈은 한 푼도 없이 내보낸 이제 거예요. 알토니아 걔네들이야 정상대로 하는 거겠죠. 얼마 이제 원래 계약서에 나오는 걸 하는데 그런데 거의 결국은 저축한 돈은 없다고 봐야죠. 저축한 돈이 있을 리가 있나. 네네네.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자기 그 채무 있잖아요. 빚. 예. 이걸 갚느라고 돈들이 없는 거야. 나온 사람들도.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행상인 같은 거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아니면 조그맣게 유년 시절에 이민으로 데려갔던 애들이 이제 좀 컸잖아요. 예, 그렇죠. 이놈들이 스페인말을 배우는 거야. 4년 동안에. 네. 이놈들이 통역을 하는 거야 아버지랑. 아. 그래서 이놈들이 껌 팔고 예. 껌 많이 팔아. 아이고. 그래서 주로 행상이라고 그중에 조금 돈을 농장 주인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저축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조그맣게 소매 무슨 저 구멍가게 같은 걸 연다든지 근데 그런 걸 하죠. 그렇지만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1904년에 1905년에 갔을 때는 4년간의 일종의 노동 계약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노동 계약이죠. 그러면 이민은 아니었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도 멕시코 정부 측에서 내보내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거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게 확실치가 않았던 그게 모양이에요. 지금처럼 그렇게 막 민족 개념이나 멕시코 네. 자체가 네. 한 스페인에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1810년에서 1810년에 독립하죠. 100년도 안 됐네. 한 100년 됐는데 우선 아마 그것까지 제가 이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노동자로 왔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노동력은 지들이 하대를 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이렇게 차별을 할지언정 네. 필요한 존재인 거죠. 굉장히 이 사람들은. 필요한 존재죠. 그죠? 네. 특히 에네겐이라는 그 농장 노동에만 하나면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닐 거고 그런 분위기가 그 유카탄처럼 굉장히 땅덩어리 넓은데 네. 그런 어떤 무슨 거기 현지 부족하고 무슨 충돌이 나야 그런 인종 문제도 태어나겠지만 근데 그런 건 없었죠. 워낙 미미하니까. 미미하죠. 그리고 그리고 숫자가 몇만이 돼야 그게 위협이 되지. 그렇죠. 몇천 1000명인데 1000명 중에도 애들 빼고 여자 빼면 남자 노동력 인구 한 그러면 그때 간 1033명 중에서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거의 있다 그래요. 있다고요. 있다 그래요. 몇 명은 있지만 그 그러니까 대부분은 메리다로 아마- 나왔다가 예. 조금 돈을 벌어서 지금 LA 간 사람들은 있어요. 미국에. 미국으로 간다. 간 사람도 있고 네. 한국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거는 무슨 어디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동아일보인가 어딘가에 그런 게 멕시코에서 이민 갔다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동아일보 우리가- 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동아일보에. 그 1900년대 일제시대 때 신문.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구나. 더러는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게 능력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미국까지 가서 예. 아니면 그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오래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 국제법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인 거예요. 식민지가 그 당시. 합방돼서. 예, 그때. 그래서 1909년이 돼서 예. 그건 제가 왜 요거에 대한 연구는 내가 좀 자료도 없고 그래서 연구는 안 했지만 지금 남아 있는 자료를 보면 일본 사람들의 그 등록 용지가 있어요. 일본 대사관에. 그 멕시코에 있는 일본 대사관. 멕시코에 있는 일본 대사관 한국 사람들이. 예. 그런데 거기 다 나와요. 보면 출생지 한경부터 어디 이름 무슨 킴. 근데 한국 이름이 아니고 어떤 전부 다 사람은 무슨 일본. 노무라 킴 이렇게 예. 개명한 사람도 있어. 예. 그거 100% 한국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다 모든 100% 한국 그 사람들이 다 그게 아니라 일본의 어떤 왜 우리도 왜 친일파 얘기하잖아요. 네. 앞으로 이렇게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일순의 영달을 꾀하는 사람들처럼 네. 거기도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 사람들 중에. 근데 그런 사람은 대개가 배운 사람들이야.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무지랭이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1910년 당시 그때 있던 멕시코 대사관에 멕시코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한국인이 일본인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약노동 끝나고 난 다음에. 계약노동 끝나고 난 멕시코 다음에. 끝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대부분 배운 편리가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편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국가도 일본 있고. 국적 바꿀 수도 있어. 그렇죠. 일본 국적으로 돼 있고. 그게 왜냐하면요. 예.
1900년대 에네켄 그 이민 그거 할 때 멕시코 시티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서 네. 영사를 보내 유카탄에 농장에.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름도 잊어버렸어. 그 영사인데 유명해서 걔가 가서 에네켄 농장을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아, 예. 한국 사람이 일하고 근데 한국 있는. 사람들이 막 화가 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아직 한일 합방 됐을 때가 아니 아니잖아요. 한일 합방 대구지. 대구 1905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후에 이후에 이제 또 와요. 이후에 이제 1910년에 이후에 또 이제 노동자들이 있잖아. 근데 일본 그 영사가 오는데 그 사람이 거기 시찰 목적이 뭐냐면 어쨌든 유카탄에 있는 한인들도 1910년 합방이 되니까 일본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호구 조사하러 온 거야. 그런데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기록이 한국 기록이 아니고 일본 그 영사가 자기가 이제 영사가 활동한 걸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영사관에 총영사한테 거기 지금 자료가 해제가 돼 나왔는데 그 일본 말로 돼 있는데 보면 거기 엄청나게 자세히 그 기술했어요. 한국 사람이 사는 뭐 지배 구조,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라리아 병에 많이 걸린다, 그 비용은 얼마다 이런 걸 상세히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뭘 썼냐면. 네. 이 영사가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분개를 한 거야.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먹은 놈들이 그래야지 뭐 곱갱이니 이런 걸 듣고 나가라고. 그래서 자기가 위협을 느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티와나 한인 이민도 1930년대 티와나에도 이제 나중에 멕시코 이민들 후손분들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 티와나에서도 티와나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서 한국 사람들 호구 조사를 하러 와. 1930년대. 그런데요. 잠깐 얘기가 그쪽으로 가기 전에. 그러면 1905년에 처음으로 그 1033년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또 그 일본 대행 회사가 일을 해서 또 다시 간 없어요.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노동 계약해서 간 분들은 1033명. 그리고 그 그게 위에 간 사람들은 뭐 산발적으로 아니면 다른 뭐 산발적으로 거의 뭐 이제 일본 이민에 끼어서 가는 거죠. 일본 이민에 끼어서 간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1910년에 한국이 합병이 되면서 이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또 역학이 그러니까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 농장하고 이 에네켄하고 이거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어요. 일본인들이 하와이에 많이 가는데 자꾸만 그 한국 사람들이 하와이에 많이 가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게 경쟁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하고. 경쟁하고. 그러니까 싼 한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본 노동자들을 위협을 한다. 위협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이민을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하와이 이민도 금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하와이에 덩달아서 멕시코도 가지 않았고요. 예. 그런데 아까 띠화나 얘기가 나왔잖아요. 띠화나는 이제 북쪽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미국하고 국경지대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1909년 이후로 지금 흩어지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 흩어져서는 어떻게 살게 됐나요? 그게요. 이제 1909년도에 아까 제가 어쨌든 4년 동안의 노동계약이 끝나서 이제 한국 이민들이 해방이 된 이렇게 이제 흩어졌단 말이에요. 농장에 남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도시로 그게 흩어져요. 꼬알꼬알 꼬스니 그다음에 이제 메리다시 그다음에 또 일본은 어디 가냐 이제 멕시코 시티. 가서 그다음에 오아하카니 뭐 이런 데도 가는데 거의 멕시코 전역으로 흩어지네요. 흩어지는 그게 뭐냐면 일자리 찾아가는 거야. 일자리를 거기 어느 제당 공장에서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글로 한국 사람이 100명이 가는 거야. 오아하카 제당 공장 이런 식의.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가니까 그 정도의 인원 가지고 뭐 한인 커뮤니티 한인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저 티와나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티와나는 이게 저기 나오네요. 티와나는 1940년에 티와나가 붐이 불어요. 지금 마치 강남 개발부 들지. 티와나가 미국하고 국경지대 아닙니까? 국경지대니까 거기에 갑자기 티와나의 부동산 붐이 이제 개발 붐이 일어나니까 땅값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별로 상업적인 어떤 그런 효용이나 뭐 그런 게 없는데 개발이 되니까 이제 상업지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 메리다에 있던 소수의 한국 사람들이 티와나 지방까지 가는 거야. 정말 멀리도 갔네요. 멀리도 가죠. 정말 멀어요. 완전히 엑소더스인데 가는데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메리다나 유카탄에서 한 거는 그냥 그 채취하고 유카 에네켄잎 자르는데 그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갑자기 부동산 붐도 불고 개발 붐이 나니까 뭘 해도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구두, 네. 재화점, 슈퍼마켓. 특히 재화점 엄청 많이 해요. 제가 왜 그래요? 신발이 많이 필요했나? 그러니까 신발을 그게 아주 영속적으로 예. 그게 망하지도 않고 부침도 없이 그런 것 같아. 그 이상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재화점에서 성공했다면 그거 다 하는 거잖아. 뭐 지금도 하는데 그렇죠. 티와나에 그러니까 40년대 가신 분들이 예. 막 이제 야 여기 유카탄 아니 티와나 오니까 너무 좋다. 하나씩 하나 불러드리는 거야. 유카탄에서 메리다에서 멕시코 시티에서 네. 그게 오늘날 1,000명 정도 50년에 집중적으로 가요. 1950년대. 50년대. 그러면서 한 10년, 20년 그 일을 하니까 티와나는 이게 사람이 티와나에 계신 분들은 상업을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거의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 유복하게 잘 살아요. 윤택하게. 상업활동 비즈니스를 해서. 그러니까 돈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객출해가지고 그 한일회관 건물도 잘 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한일은 좀 특수한 한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 메리다에서는 가장 많았을 텐데 그 메리다에 남아 있는 한인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메리다 많죠. 제일 많이 그래도 메리다가 이제 있어서 메리다에 와서 이제 1909년도에 최초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한인회 조직하는 거예요. 유카탄의 한인들이. 근데 원래 이름은 이제 그때 로스앤젤레스에 대한국민회 재미 한인회 총연합회가 있거든. 대한국민회라고. 네. 거기에 지방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한국민회 메리다 지방회가 돼. 정식 이름은. 또 대한국민회 멕시코시티 묵정지방회. 대한국민회 아바나집 지방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지금 메리다 얘기하셨는데 메리다 제일 많았죠. 티와나까지 가기 전엔. 근데 1921년도에 또 한 300여 명의 한국인들이 어디로 가냐면 쿠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년쯤 후에. 그렇죠. 1909년도니까 12년 후에. 12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쿠바에 그때 쿠바가 사탕수수 생산하는 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거기도 노동력이 이제 부족한 거야. 사탕수수 그 채취야. 그러니까 또 농장으로 근데 그리고 미국에 거의 대부분이 미국 회사였거든요. 설탕 회사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임금 조건도 좋은 거라. 그 중에 1909년도 10년도 요때쯤 한국 사람들 브로커가 생겨요. 이민 브로커. 쿠바에서요? 아니면 거기 유카탄에서. 유카탄에서. 그러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어디 가냐 쿠바를 가는 거야. 보니까 너무 조건이 좋은 거야 유카탄보다. 그 사람이 브로커 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바로 가자. 거기 이제 사탕수수 농장주 회사하고 내가 그러면 한국 사람들 한 몇백 명 끌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1921년도에 멕시코 메리다에서 떠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쿠바 이민이 시작이 되는데 그 메리다 사람들은 그러면 그 커뮤니티를 형성해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그 메리다에 무슨 집도 맡고 회의도 하고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게 이제 지금 한인 학교도 세우고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살았으니까. 메리다에 그건 이제 그건 한인 학교 자체는 흔적은 없고 왜냐하면 한인 학교의 규모가 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유카탄 그 반도의 그 메리다에 가서 보면은 여기 나오네요. 요거는 그건데 다른 것도 없나 선생님? 요거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요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한인회를 만들고 난 다음에 또 하나 한일회라는 거는 결국 이제 그거죠. 이제 아까 대한국민의 그걸 지방협회 시작을 했는데 한일회를 만들면서 또 한 번 제일 많이 치중을 했던 게 뭐냐면 2세 자녀들에 대한 한글 교육이에요. 아니면 역사 교육. 그러니까 농장에
그 농장 노동,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1909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유카탄 농장에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아직도. 왜냐하면 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살 수도 없고 살 수가 또 없고. 아는 게 빚을 이제 갚지 그것밖- 못한 네. 사람들도 있고.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애네게 네. 자르는 거. 그럼 아직도 농장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농장에 아이도 네. 있고 일정의 숫자의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 학교를 굉장히 많이 열죠. 자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대단해요. 네. 그게 큰 학교는 아니지만 규모는 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네. 농장이 있는 곳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수요가 있는 데는 한글 학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글 학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 쓰는 것도 배웠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한국어 쓰죠. 아, 한국어 한글을 썼단 그다음에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대단하네요. 국사도 배우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무슨 왜 상강오림 같은 거 뭐 있잖아요. 수신제강 네. 이런 것도 하고 네. 하니까 지금 그런 사진들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요. 한번 선생님 사진 제가 올려놓은 것 같은데 사진은 있나? 조금 뒤로 한 지금 한글 학교 좀더 예. 앞에. 요거는 이제 숙모학교 또 하나. 예, 이상하다. 요건 최근 거. 요건 최근 건가? 아까 맨 선생님 앞에 한번 보세요. 아까 있었어 사진 이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게 선생님 지금 선생님. 흑백으로 예, 저게 어려운 건데 저게 진성학교인가 민성학교라고요. 유카탄에. 예, 교수. 이게 이제 신한민보라고 그때 그 네. 미국에 있는 그 우리 교민들이 만든 신문에 실린 거거든요.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요. 저게 신한민보라고 거기 예. 거기 이제 우리 멕시코 유카탄 유카탄에 한국 학교 입학식인지 졸업식인지가 모르겠는데. 예, 진성학교라고 돼 있네요. 네, 진성학교에 예, 거기가 유카탄 제일 컸어요. 진성학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사진이고요. 그 이제 아마 입학식 때 찍었을 거예요. 대부분 입학식 때 많이 찍는데. 예. 그리고 밑에가 바로 제가 이제 80년대에 찍은 건데 여기가 예. 메리다 한인의 건물이에요. 어. 근데 그때는 완전히 낡은 건물이죠. 예, 아무것도 예. 없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정부가 돈을 지원해 가지고 2005년도에 100주년 멕시코 기념으로. 이민 100주년 해 가지고 예. 이제 그 안에 내부 시설도 좀 개량하고 모델링 해 가지고 이제 박물관을 쓰고 있는 거죠. 이민박물관. 이민박물관. 예. 그러면 지금 이 한국인 학교를 세우고 이럴 때는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갔을 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넘어가진 않고 9년도 막 이제 넘어갈 때 넘어갈 때쯤이네요. 쯤에. 예. 그런데 이제 한국말을 배워야 된다, 한글을 배워야 된다, 역사를 그렇죠. 배워야 된다. 그렇죠. 그러고 그렇죠. 학교를 세운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참. 제가 이렇게 네. 보면은 이렇게 이민 관계 쭉 하면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는 학교는 그 자녀들에 대한 그 교육 있잖아요. 이세 교육.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데다 열심히 거기 하는 간 분들이 대부분은 어부들이라든가 뭐 어부나-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인테리 계층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에 굉장히 힘을 썼네요. 그래서 이게 또 이분들이 정식으로 선생이 아니잖아 교사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한학을 배웠던 뭘 했던 분들이 예. 농장 일이 끝나면 예. 밤에 여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네. 예. 이 회상이라는 이거는 그것은 선생님 이거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 선생님이 이거를 제가 그 번역하신 예, 제가 번역을 했어요. 이게 예. 이게 스페인 말로는 아마 메모리아스예요. 그러니까 회상, 메모리아. 기억. 그리고 뭐 엘트라바호 그러니까 유카탄에 있는 멕시코 유카탄의 한인들의 삶과 생활 뭐 이런 거 부제가 있거든요. 예. 이거를 쓰신 분이 최병덕이란 분이에요. 근데 최병덕이란 분이 이분이 참 모호해. 이분은 어디서 태어났는데 배에서 태어난 분이야. 인천에서 타고 인천에서. 제물포에서 출발한 배를 타고 그러니까 인천에서 거의 인천에 태어났어. 떠나기 전에. 출생지가 태평양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한국 이름은 최병덕 씨고요. 예. 그리고 이제 1940년대 되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이름들을 많이 바꿔요. 최 씨. 멕시코. 멕시코식으로 이제 예. 바꾸는데 최 씨 같은 경우는 산체스가 되는 거죠. 산체스. 산체스가 제가 되고 멕시코에서 아리엘 공 이러고 들었어요. 공은 그래도 한국 이름이죠. 공씨고. 근데 이제 최 씨 같은 거는 초이니까 이거를 초이니까 산체스로 바꾸고 예. 서 씨 같은 경우는 소사로 바뀐다든지. 소사? 네, 소사. 뭐 비슷할 것 같아. 그리고 고 씨는 뭘로 바뀌는지 알아요? 아까 그 백내사 먹을 할머니 고 씨는 남편 뭐로 바뀌어요?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맥주로 바뀌셨네. 이분이 그래서 원래 그 스페인 이름은 호세 산체스예요. 아. 근데 이분이 최병덕 씨가 1960년대 예. 그 멕시코 한인회 회장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무학이야. 무학인데 예. 무학이니까 정식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예. 이 책이 언제 나왔냐? 책도 아니야. 프린트예요. 프린트물인데 예. 이거는 이제 자기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자기가 구술사 같아. 구술을 시키고 누가 친 거예요. 타이프로. 예. 그러니까 손으로 쓴 거네요. 사실은 맞아요. 굉장히 예. 문법에도 많이 안 맞고 예. 그냥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인데요. 그래도 물론 오류도 많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나마 멕시코 한인 이민하고 관련해서 남아있는 유일한 자료인 거예요. 쓰여진 걸로. 그 당사자들이 쓴. 그렇죠. 네. 이민 당사자. 이분이야 물론 일세가 쓰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어쨌든 거기서 태어나신 이세분인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제무스포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뭐 일세지만 뭐 또 일세라고 하기도 뭐 이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1.5세대. 뭐 그런 분인데 이분이 어쨌든 그 노인네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저런 걸 남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을 내용이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멕시코에서 자기가 듣고 들은 거. 보고 예. 기억나는 거를 자기 아버지한테서 예. 아버지들 세대 예. 그러니까 그걸 회상식으로 이렇게 쓴 거야. 주로 무슨 내용을 그러니까 회상했습니까? 왜 어떻게 건너왔나. 아, 왜 근데 이런 건너왔느냐. 것들이 다 이게 회상이니까 예. 어떤 엄격한 자료에 쓴 게 아니라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마이어스 얘기도 나와요. 야, 그 얘기가 거기서도 나옵니까? 근데 예. 뭐 이거를 그냥 약간 추상적으로 막 써. 뭐 갑자기 독일 애들이 유카탄에 와서 뭐 하는데 뭐 예. 일본 사람하고 같이 세 명이 만나서 분명히 같은 맥락의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간에 그리고 멕시코 농장에서의 삶 아까 제가 말하는 한인학교 예, 예. 한글학교 예. 이런 것들은 이분이 여기서 많이 써요. 가지고 막 그 졸업식에는 공부 잘하는 왜 우리 선물도 주고 상 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예. 게 된 기술도 있고. 그런데 후반부에는 이 사람이 이제 60년대 한인 회장을 하고 그다음에 80년대 60년대 말에 한국 정부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국을 가. 아, 이분이 한국에 오셨었어요. 한국을 와보셨어요. 아이. 그래서 그때 한국의 인상을 또 쓴 거야. 어. 뭐 판문점 가고. 그럼 굉장히 긴 회상이네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1960년에서 2000년대까지. 예, 그 회상인데 많이는 안 썼어요.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닌데도 그래도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네. 귀중한 자료죠.